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화 철도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춘천 구간은 지하로 확정이 됐는데 4.15 총선 때 이슈가 된 퇴계역과 북춘천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이어지는 고속화철도. 시속 250km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0분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개통 목표는 2026년, 총 사업비 2조 2,840억 원으로 모두 국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입찰이 공고된 6개 구간에 이어 기술 난이도가 높은 춘천 지하 구간과 미시령 구간도 이달 말 발주될 예정입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구간 가운데 유일한 지하 구간은 이곳 춘천역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춘천역에서 소양강 아래를 지나 우두동 방향으로 6.5km가 지하 구간으로 운행됩니다. 이어서 화천역은 간동면 간청리, 양구역은 양구 파리, 인제에는 북면 원통리와 용대리에 인제역과 백담역이, 속초역은 노학동에 새로 지어집니다. 역 위치를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역 위치는 설계가 끝나는 내년 말 이후에나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허영 당선인이 공약을 내건 퇴계역과 북춘천역 신설은 현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추가역 신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업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온 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추가역을 신설할 경우 일단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고 경제성을 입증하더라도 원인자인 춘천시가 50에서 10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하의 역을 신설할 경우 통상 500억 원에서 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역신설의 경제성 확보, 즉 BC가 1.0 이상 되어야 하며 경제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는 원인자가 검토 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심철도 역간 최소 거리 규정은 없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역간 적정 거리는 55km. 상설역이 아닌 복합센터 개념의 역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존 남춘천역과 춘천역 간 거리가 차로 3km가 안 될 정도로 짧은 것도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잠정 보류됐던 평창의 코로나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 대한 운영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격리시설이 또다시 운영되면 지역 관광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한 호텔 입구에 천막 설치가 한창입니다. 지난 22일 주민들의 항의 방문 이후 정부는 격리시설 운영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주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보이자 주민들이 아예 호텔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주민들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이탈리아 교민 300여 명을 수용했을 때도 인근 리조트와 펜션들의 예약 취소가 수백 건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참아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즌을 준비하고 이제 관광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여기에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캠페인과 관광 상품권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주민들은 정부가 제안한 간담회를 거부하고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10여 개의 격리시설 수용 능력이 거의 한계치에 왔고 주민들의 반대로 격리시설 지정을 취소하면 다른 시설 지정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서 지정을 해서 변하려고 하는데 주민 반대의 이유로 저희가 시설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와
생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시설의 가동이 줄어들면서 석탄 발전소들이 발전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는데 유가 하락과 송전 개통 제약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 있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지난 3월부터 발전을 줄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을 줄이는 건 주로 일요일. 2기의 발전기 가운데 1기는 격주에 한 번꼴로 세우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삼척의 이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하느라 2달 이상 세워뒀던 2호기를 최근에 가동하자마자 발전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삼척 2호기는 3월 7일 날 개의방 경비 공사를 시작해서 5월 2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지 지금 일주일 됐는데 전력 수급상 예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력거래소로부터 29일 사정 24시 이후에 정지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가 하락도 위협 요인입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 가스 순서로 발전소를 돌리는데 유가가 많이 하락해 순서 역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가스값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가스 발전소를 돌리고 석탄 발전소를 세우는 초유의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송전 설비 부족으로 전력 생산을 줄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해 삼척과 울진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설비의 능력이 포화 상태라 100% 동시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울진 원자력이 100% 발전하면 동해 삼척 지역의 석탄 발전소들은 출력을 줄여야만 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의 한 주택에서 홍천 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비번 날 동료의 부모님 집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산골 주택에 지어진 가건물. 이불과 베개 등이 널브러진 주변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춘천시 북산면의 한 가건물에서 40대 소방구조대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소방관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심정 상태가 오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하다가 119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숨진 소방관 2명은 어젯밤 바닥과 벽면을 황토로 바른 가건물 안에서 잠을 잤는데 밤사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국가소 여기에서 감식을 해서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8명은 쉬는 날 친목 도모를 위해 동료 가족 소유의 단독 주택으로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건물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모두 닫혀 있어 환기가 안 됐고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화목보일러 옆 야외에는 참나무 장작이 쌓여 있었는데 최근 내린 비로 장작이 젖어 마른 장작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둘로 비교해 본다면 아닌 경우보다는 젖은 경우가 더 이런 말씀하신 시옷가스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소 생성물들이 더 많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또 개인 주택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가건물에 감지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건물의 건축법상 불법 증축 여부와 화목보일러 시공 과정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중국 남경시 등과 함께 강원도 제품의 중국 판매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합니다. 이번 온라인 협약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수출 마케팅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수출길이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이번 온라인 협약을 체결한 뒤 6월 중 40억 원 규모의 강원도 화장품 선적을 시작으로 8월에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몰인 T몰에 강원도 전용 쇼핑몰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SF 대응 강원권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철원과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5개 접경지역 군수와 군부대 사단장 등으로 이루어진 ASF 대응 강원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범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은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 감염병 의심 발생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기 위한 봉사단이 운영됩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긴급 이동 지원 봉사단으로 지정돼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학생을 선별진료소까지 데려다주고 진료가 끝나면 다시 집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 이송 지원에는 30여 명이 참여하며 긴급 상황 시 이송에 즉시 투입돼 등교 수업이 확대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양양군 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신축 공사가 8월에는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여객터미널 신축과 도로 개설을 위한 국유지 13,000여 제곱미터를 19억 6,600만 원에 사들였고 8월부터는 신축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읍 송암리 일대에 조성되며 현재 최종 사업비 확정을 위한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초 종합중앙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오는 연말까지 국비 3억 8,800만 원을 들여 노후한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분전반과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속초 종합중앙시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 사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오후 2시 17개 시군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대입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도교육청 대강당과 홍천문화원, 양구교육도서관 외 14개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입제도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학 입시 준비 방안과 대입지원관 상담 신청 방법 등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변화에 따른 진학 지원 전략과 대응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원주 한라대학교가 강원 지역의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로 선정됐습니다.
한라대는 강원 통일교육센터로 2년 동안 도내 통일교육 활성화와 역량 강화, 통일 공감대 확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한라대에서 강원통일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화인들을 위해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필름인 강릉 2020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상영작은 2018년 이후 강릉에서 완성된 단편 14편과 장편 1편으로 상영료는 강릉 지역의 영화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19살 배모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살 류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며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양구군은 축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축산 악취 저감 구축 사업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시행한 공모 사업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양구군이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양구군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는 스마트 축산 악취 저감 구축 사업을 통해 양돈 단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대학과 업체 등과 함께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화천 지역에 지원된 규모가 현재까지 1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현금과 카드, 상품권 등으로 70억 원이 지급돼 95.6%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